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LBS 8시 뉴스 아나운서 박주연, 김세랑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미디어 캠페인이 사회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시대 캠페인의 확산 구조와 영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배우 박보검 씨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무게리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부를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유명인, 일반인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캠페인의 일종입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미디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그 미디어 캠페인의 영향력과 이 캠페인이 어떠한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수용, 공유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캠페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SNS의 확산 구조와 영상 콘텐츠의 직관성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캠페인은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개인의 공감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단순한 기부 운동을 넘어 미디어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캠페인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평등을 주제로 한 미투 운동, 환경을 지키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고 인증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캠페인의 핵심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 참여가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며 더 큰 사회적 관심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정도를 넘어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실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미디어 캠페인은 일시적인 유행과 피상적 참여로 그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함께할 때 미디어 캠페인은 사회 문제 해결에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캠페인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 문화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CLBS 뉴스 이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디즈니가 다양한 작품을 둘러싼 인종문화 논란에 휩싸이며 영화 속 고정관념 표현부터 캐스팅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디즈니에서 여러 논란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유명작 알라딘은 인종차별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992년 사운드 트랙의 원래 가사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자르는 곳이라고 아라비아를 비유했습니다. 이는 중동과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할 수 있는 젊은 남아시아 또는 중동계 젊은 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미국 아랍계 반차별위원회는 알라딘과 자스민 주인공은 밝은 피부색과 서구화된 얼굴을 지닌 반면 거리 상인들은 어두운 피부에 탐욕스럽고 개상한 얼굴로 표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디즈니의 유명작 뮬란은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촬영하여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디즈니의 유명작 인어공주도 논란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주인공 에리얼을 흑인 여배우 할리 베일리로 캐스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에리얼의 묘사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다며 비판했습니다. 디즈니는 바꾸고 싶었던 문화를 바꾸려 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고 경솔했던 행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LBS 기자 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어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학생들의 젠더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언어적 표현부터 시각 자료까지 성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교과서 구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수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본어 교과서 속 성역할 고정관념이 학생들의 젠더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1인칭 대명사 사용과 가족사회 묘사, 전통 행사 소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이분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와타시, 남성은 보쿠로 사용합니다. 이런 언어적 구분은 메이지 시대의 언어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 체계가 정립되면서 여성 표현에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 결과가 분석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남성들은 와타시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성과 이성애와 연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보쿠를 사용하거나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분이나 우치 같은 젠더 중립, 비규범점 대명사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그리스가 영국의 엘긴 마블 조각 반환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문화유산 반환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과거 식민지 수탈의 역사와 문화적 정당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세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그리스가 오랜 기간 영국에 요구해온 문화재 반환 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영국의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인 엘긴 마블 조각상 반환을 재차 요청했으나 영국이 이를 또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긴 마블은 19세기 초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영국 외교관 엘긴 경이 반출한 조각상으로 현재 런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환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양국 간의 협의는 진전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은 본래 위치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반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분리된 엘긴 마블은 그 가치의 일부를 상실한 채 전시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측은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되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고 보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배와 약탈의 역사적 배경을 외면한 시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리스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보존 능력과 전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파르테논 신전 아래 위치한 신전박물관에 유물을 이전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 방문객들은 원래의 맥락 속에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단순한 소유권 논쟁이 아닌 침탈된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문화적 정의 회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엘긴 마블 반환 요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의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LBS 김세랑이었습니다. 今日の日本の天気は地域のよって大きく差のある一日となるでしょう。本州東部や関東地方ではおおむね雲の多い天気となり、北海道や東北の一番地域では比較的晴れる見込みです。以上、金属キャッシュ양수빈と申します。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불안 속에서 확장되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한 OTT 플랫폼의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집단 이른바 사이비 종교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겉보기엔 평범한 종교 단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주 개인의 욕망과 왜곡된 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의 교리를 변형한 이단과는 달리 사이비 종교는 완전히 새로운 교리와 체계를 갖춘 신종 종교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2년 창설된 백백교가 있습니다.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시기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이룰 것이라 선동했지만 그 실상은 성착취, 강제노동, 금품 갈취 등 수많은 범죄 행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가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될 때마다 불안의 틈을 파고든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대면 포교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전도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세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과 제도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LBS 뉴스의 김예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이슈들을 보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일상과 문화와 관습 속에도 다시 들여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에 많은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사회 전반에 더 활발히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연, 김세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